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세무관리과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강남구청 7층 세무관리과 사무실. 매일 아침 9시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체납자 명단이 떠올랐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씨. 체납액만 무려 2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또 어씨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년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려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씨의 재산 조회 결과였어요. 서류상으로는 거의 무일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돈이 있을 텐데.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20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체득한 직감이 있거든요.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박 주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요즘 비트코인이 대박이래요. 사상 최고가 찍었다던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잠깐만. 혹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주임,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지? 네, 특히 강남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던데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들이 전통적인 재산 대신 본인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말이에요. 차명계좌나 명의신탁과 달리 암호화폐는 본인 인증이 까다로워서 대부분 실명으로 거래하거든요. 저는 즉시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30분간의 설명 끝에 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하네. 진행해봐.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코팍스. 각 거래소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죠. 고액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조회는 가능하거든요. 며칠 후 거래소들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씨는 무려 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세금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었죠. 이거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씨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거래소에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고 어씨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보했죠. 이제 어씨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구 세무관리과입니다. 아, 저, 어입니다.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압류를 먼저 풀어주시면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배째라 식으로 버텨온 사람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저는 안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씨와 함께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압류 해제와 동시에 납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씨는 별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인근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무실. 저는 어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래소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띄워 보여줬어요. 현재 어씨 계정에 압류된 자산은 총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어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정말 압류 풀어주시면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시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거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씨가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자 저는 즉시 체납액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분할 납부로 합의했고요.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네요. 거래소를 나서며 어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세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시 사건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부터 19건을 체납한 B씨가 스스로 구청에 찾아온 겁니다. 과장님, 저 세금 내러 왔습니다. B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코인이 다 묶이면 곤란해서요. B씨는 그동안 무재산자라며 버텨왔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140만 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깔끔하게 납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가상자산 압류 소식이 퍼지자 다른 체납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가상자산도 조회하셨나요? 압류되기 전에 미리 내겠습니다. 1년 만에 저희가 징수한 체납세금은 총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3억 4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것은 압류 예고만으로도 1억 2천만 원을 별도로 받아낸 것이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는 곧 서울시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모두 이 방식을 도입했고 서울시 차원에서 협력 체계까지 구축됐어요.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하고 압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지금은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비영리법인 계좌로 자산을 이전한 후 구청에서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납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거든요. 조성명 구청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장기 체납자는 예외 없이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셨죠. 돌이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동료의 비트코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년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일해온 제가 디지털 시대의 세무수사관이 된 셈이죠. 요즘도 체납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디지털 발자국은 남게 마련이거든요. 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안 되지 않나? 같은 댓글들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오늘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저희도 계속 발전해야 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세무 행정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세금을 밀리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숨길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